네, 안녕하세요. 북악 ALS의 진경수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순서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에너지가 뭘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대내적 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충북이 정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선생님? 이걸 할까요? 에너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에너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 에너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기운이 딸려. 기운이 딸리니까 뭐야?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이제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걸치면서 숱하게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막상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이제 데피니션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기만 알겠지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이치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 그러면 요 이치 에너지 보세요. 우리가 어느 이치가 올라가면 그 이치에 올라갈 까지 뭐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음. 또 우리가 열을 전달하거나 또 전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걸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것을 또 회전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전자기적 원리에 의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또 이제 화학적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요즘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에너지. 전기차가 있겠죠.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 그래서 우리 환경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메탄, 매연. 이거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결국 전기차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 에너지가 바로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학적 에너지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방전됐다라고 해요. 그럼 다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줘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기 충전소예요. 우리 충전소 가서 전기를 이제 충전시켜야 돼요. 근데 이 전기가 그럼 또 어디서 나왔냐? 그죠? 그 문제는 좀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또 소리 에너지라는 게 있고, 소리 에너지. 소리도 이게 에너지예요. 어저께 누리호 발사가 됐죠. 상당히 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한 27년 전에 인공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성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추진체만 못 만들었던 것 뿐이지. 거기에 들어간 이제 그 안테나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해서 그 위성 안테나를 연구했던 기술이 지금 다 우리에게 스마트폰, 5G 그 통신 기술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한 기술이 결국은 일상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전파도 에너지다. 그 당시에 아마 그것이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 첫 장기 태양광이 나왔을 때 효율이 낮았어요. 효율이 낮다 보니까 이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성을 생각한 거예요. 인공위성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효율이 좋으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구로 보낼 건가? 이거를 통신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연구가 됐었어요. 그 기술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거예요?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류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버스 탔을 때 왜 태그되잖아요. 그게 RFID잖아요. RFID.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다 우리 일상생활로 온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에너지는 이 전파 속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전파 에너지가. 전파, 가정주파수, 단파, 뭐 이런 여러 그 에너지들을 다 모으면 그걸 이제 하베스팅,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다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 에너지라는 게 있죠. 언제 핵이 이제 분열되고 융합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건데, 저는 참 요즘에 조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핵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핵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 후쿠시마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미래 세대는 이 핵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 나는 이 핵을 가능한 한 없애야 되고 활용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보호해야지만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본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터졌을 때 과연 인류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학을 한 사람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회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 에너지죠. 빛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입자설과 파동설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태양이 갖고 있는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양광이죠, 태양광. 또 태양은 이제 에너지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뜨거운 물을 만들죠. 그게 바로 뭐냐? 이따가요? 이건 안 했구나. 그 이제 그 태양열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열. 그런 이제 그 복사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요. 물을 데워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수를 쓰고 그다음에 난방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또 어디에도 필요할까요? 모든 식물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죠. 강합성을 이뤄서. 그죠? 우리 사람도 우리가 비타민 D를 얻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가끔가다 태양 직달광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 속에 음식을 섭취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 에너지의 원천인 거죠. 태양 에너지 자체가. 또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생성시키는 근원적 에너지가 말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라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인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인 이제 에너지하고는 다르게 인체 환경에서의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좀 연구했던 분야예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심장 막동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장에다 박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맥박을 조정해주는 심박주율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배터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또 받아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수술을 안 받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보자.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에너지를 생체 내에서 얻자. 그 생체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운동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뇌파가 나와요. 뇌파가. 내가 이따가 이제 휴식 시간에 한번 보여줄 건데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을 나갔는데 그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죠. 이제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컨트롤로 쓰는 거예요. 또 EMG라고 그래요. 근육이 움직이면 거기서 파형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요. 또 우리가 심장 박동 소리, 그다음에 이장에서 소화되는 소리, 또 발을 밟으면 우리가 무게가 눌려지잖아요. 눌려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피에조 압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가.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 의료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정 용품이라든가 또 개인 용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을 찾아가는 게 지혜다.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더 개선시켜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늘 이제 주변에서 겪었던 것들인데 그 에너지 간에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죠. 변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자, 보면은 핵으로부터 열이 나오고 그 열에서 전기가 얻어지고 전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또 운동 에너지, 또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 간의 변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너지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나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기계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람 에너지, 그죠? 풍력, 풍력, 이 또 우리가 태양광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태양광 관련돼서 실무는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지만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솔라셀이에요. 제가 그 처음 직장이 일본 고덴시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익산에 있어요. 지금도 광전제 연구소라고 지금 회사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서 솔라셀 개발을 했어요. 태양전지. 그때는 태양전지를 어디다가 많이 썼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려지 모르겠는데 경기 아세요?
경운기. 경운기가 그 옛날에는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게 경운기가 가다 보면 뒤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운기 뒤에 이제 그 사고 안 나게 불 들어오게끔 만들 때 거기다 솔라셀에다가 그 LED를 박아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그때 그래서 농촌에는 그 경운기에 태양광 붙이는 게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계산기 컸었죠. 초창기 나왔던 계산기. 거기에 들어가는 솔라셀. 그게 벌써 80년대 중반이니까 꽤 됐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년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에너지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기획을 하거나 또 뭐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 아이템을 찾을 때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면 그것이 다 아이템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냥 한번 헐깃 보고 넘어갈 거냐, 저걸 메모해 놓고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새롭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같은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전문가죠. 전문가. 이분들은 사업을 못해요. 저도 그래서 망했어요. 첨단만 찾아요. 첨단만. 근데 창업은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안 되고 3년 정도, 3년 후에 어떤 아이템이 좀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대비해서 가야지, 이거를 20년 뭐 30년 앞을 내다보고 연구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기획을 할 때 3년, 4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에너지 쪽이 변화가 될 거다, 그걸 예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교육을 기획한다라고 한다면 그 현실에 부합되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호응을 얻지, 엉뚱당당하게 기획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현실과 잘 부합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이루어져야 거기서 뭔가 소득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제 화석 연료의 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 나는 이제 석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는 거의 뭐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석유나 석탄이 이제 고갈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요 며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중국하고 호주하고 좀 다툼이 있었죠. 근데 결국 피해는 누가 봤어요? 중국이 봤잖아요. 결국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성장과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에너지가 뒤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경제는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언제까지 해외에 의존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선진국답게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2 나라가 어디입니까? 2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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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독일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나라는 원전을 지금 폐쇄시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상당히 관건이다. 저도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환경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면서 대형차를 탔어요. 내가 대형차를 타다가 이거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작은 차를 탑니다. 최소형 차.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부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 문제든 에너지 문제든 그리고 우리 집에는 내가 전부 다 LED로 바꿨어요. LED 등으로. 그걸 뭐 지원받아서 바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치킨 하나 덜 먹으면 되고 맥주 한 잔 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백열전 등 형광등을 내가 LED 등을 손수 갈았을 때 그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좀 돈도 절약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부터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걸 아무리 정부에서 해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의식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석연료로부터 많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일으키게 돼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0월에 최고의 한파가 왔다. 최고 추운 날이 왔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가는 세대인데 그러면서 더 책임감을 느껴요. 왜 책임감을 느끼냐면 나는 누릴 만큼 다 누렸어요. 행복한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근데 우리 후세들한테 불행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50대가 됐든 40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후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유산은 남겨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느끼고 실천해 나가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이든 에너지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온난화가 왜 일어나요? 이런 우리가 온실가스 6대 요소가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이 대기층에 이제 쌓이면서 이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무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려요. 곰이 먹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전? 안전해?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마구 소비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온실가스가 대기층을 에워싸면서 온난화는 계속 지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쓰나미가 나와요. 지진이 더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죽어도 어연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막 태어난 내 손자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최소한 나 정도는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불의의 재앙 때문에 일찍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라고 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LG가 됐든 삼성에 가보면 요거 사면 이제 다시 페이백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게 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이게 1등급짜리가 있고 3등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 즉 10개를 넣는데 10개를 넣어서 똑같은 세탁기예요. 세탁기인데 요 똑같은 세탁기에 10개를 넣어서 5개 걷어졌어요. 그럼 50%잖아요. 그죠? 근데 10개를 넣었는데 4개가 얻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5개 얻어진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을 보호한다? 그거는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야. 또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요새 왜 에너지 전환 문제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에너지 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바꾸면서 더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약. 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가전 기기를 사더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서 봐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후와 환경 이것이 창업에 엄청난 기회를 줘요. 실제로 기후변화가 농산물이 품목이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창출한 거예요. 이것이 또 안정화되면 또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은 우리가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세대의 환경을 정말 오염시키는 회사의 제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업이나 어떤 의식화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회 요인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 온난화가 위기지만 그 위기를 잘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다시 서서히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 안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 그러면 충북도 지진, 경주만 지진만 나는 게 아니야. 충북도 날 수 있어. 근데 충북에 있는 건물들은 내진으로 설계된 건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지진을 미리 예측해야 돼. 예측하려면 뭐야? 건물마다 센서를 연결해서, 진동 센서를 연결해서 감지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왔을 때 미리 경고를 해줄 수 있어.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언제 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해, 환경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이 뭐 실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렇다라고 한 경우로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뭘까?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PPT가 70장 되는데 얼마 못 나갔네. 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성어예요. 그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로부터 얻어지는 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법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지는 걸 신에너지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를 얘기하는데 참 엉뚱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 대학에 있으면서 산하 콘소시엄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기업체하고. 그때 내가 무심천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 분해하자. 그때가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업체 사장님하고 제안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 당시에 만약에 연구했으면 수전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겠죠. 이번에도 킨텍스 같은 이제 수전의 스택 개발한 게 많이 기술이 올라왔던데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물 있잖아요. 물 H2O예요. 얼마 전에 누구는 수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H2O라고 그랬던데 어쨌든 물에서 수소가 얻어져요. 또 우리 산소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죠? 환자들이 필요해요. 결국 물을 통해서 수소를 얻어줘요. 그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해요. 우리 집에 수소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쓰고 있는데 개질해서 수소를 얻어요. 이 물분에서 만든 수소를 갖다 쓰면은 이게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열이 생겨요. 열. 물이 또 나와요. 전기도 나와요. 물이 다시 또 생성되는 거예요. 자, 물분해해서 수소가 나왔어요. 수소와 산소가 또 화학 반응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전기를 발생시켰어요. 그다음에 물이 나와요.
이게 순환이잖아요. 계속 재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순환시킬 수가 있는,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가 브로킹 되면 안 돼요. 그걸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전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간헐성이 있다고 그래요. 간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있을 때만 돌아가잖아요. 풍력이. 태양광은 또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버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있잖아요. 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요. 거기다 에너지를 저장해. 그 저장을 어떤 형태로? 화학적 반응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전기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자, 태양광에서 전기를 얻었어. 이걸 가지고 뭐를 해? 물분을 해. 물분을 해서 뭐야? 수소를 만들어. 그 수소를 탱크에다 압축해서 저장을 해. 그러면 차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고. 이런 프레임이 바로 수소에너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독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서 수소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 정권이 이제 잘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수소 경제라는 부분. 늦었지만은 그나마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재생에너지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에너지. 신에너지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수소하니까 폭발하면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핵심 도시에도 이제 도시가스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런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에너지에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이것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석탄가스 액화 부분은 조금 아마도 이제 드롭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는 이제 8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수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이 봐왔죠, 그죠? 근데 이제 수력도 결국은 댐을 이제 설치해서 물을 가두고, 그러면 인해서 수몰 지역이 생기고 또 자연 생태계가 바뀌고. 근데 우리가 편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댐을 만든 게 낫다. 왜? 물 부족 상황으로 본다면 일부의 환경적인 손해가 결국 얻어지는 더 이익이 더 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댐을 만드는 거고, 이걸 또 댐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성 평가를 다 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풍력. 풍력은 사실 충북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람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나 이제 산악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풍력이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거 뭐 보기 싫다 뭐 해다는데, 사실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일부러 이치를 해요. 왜? 관광지를 만들어요. 풍력 설치해가지고 이제 포토존도 만들고. 단지 풍력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소음이 좀 나요. 아직까지 기술이 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기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소리가 좀 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태양열. 태양광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애로사항 느끼는 게 뭐냐면 전자파 나온다.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이건 아주 페이크 뉴스예요. 전자파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이 잘못된 뉴스를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 에너지인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